entered the holy of the holy. 언택트 시대의 컨택트 신앙.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직설법 원을 통해서 루어 동사를 통해 현재부터 과거 완료까지 변화되는 표를 어떻게 쉽게 암기할 수 있는지를 배웠다면, 직설법 2에서는 루어가 아닌 다른 동사, 즉 규칙 동사이지만 의문 현상으로 인해서 어미뿐만 아니라 어간, 접두어, 시상, 전미사 등이 변하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직설법 표 1을 외우는 것도 어렵지만 이 2에서는 다양한 변화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아셔야만 쉽게 저희가 동사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직설법 현재 능동태는 어미만 외우면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3절에는 직설법 중에서 현재, 능동태, 중간태, 수동태의 형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굵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바로 직설법 현재를 표시하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직설법 현재와 어미 모양이 비슷하지만 직설법 현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제토 같은 경우는 직설법 현재입니다. 원형은 제테오라는 동사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먼저 단축 동사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 동사란 어간이, 알파, 엡실론, 오미크론으로 끝나는 오 동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가파오, 사랑하다, 포이에오, 만들다입니다. 델로오는 알리다라는 동사입니다. 잘 보시면 어간 끝이 알파, 엡실론, 오미크론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모음이 겹치는 거죠. 그게 무슨 문제인가요? 문제가 아니면 좋으련만 이런 경우 두 글자가 하나로 단축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입니다. 자, 이렇게 아가포, 포이오, 델로 이렇게 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방 동사의 기본형은 직설법, 현재 능동태 1인칭 단수, 단축 동사의 기본형도 직설법, 현재 능동태 1인칭 단수, 단축이 되지 않는 원형은 사전에서 쓰고 단축된 원형은 성경에서 씁니다. 즉 아가파오는 성경에서는 안 쓰고 사전에서는 쓰고, 아가포는 성경에서만 쓰고 사전에서는 안 쓴다는 희한한 이야기입니다. 자, 루오는 사전에서도 성경에서도 직설법 현재 능동태 1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나 아가파오와 아가포는 둘 다 직설법 현재 능동태 1인칭 단수로 같지만 아가파오는 사전에만 쓰이고 아가포는 성경에서만 씁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아가파오와 포이에오라는 동사가 쓰였는데 이 두 동사는 다 직설법 현재 능동태 1인칭 단수이지만
성경에서 쓸 때는 아가포, 포이오라고 기록하고 사전에서는 아가파오, 포이에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직설법 현재 능동태에서 아가파오는 어떻게 변할까요? 이렇게 오, 아스, 아, 오멘, 아테, 오신으로 각각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러한 현상은 왜 일어나게 될까요? 보통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깐 표를 보시면 왼쪽은 아, 에, 오로 끝나는 간, 끝을 이야기하고 위쪽은 직설법 현재와 미완료처럼 모음으로 끝날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즉, 아가파오, 포이에오, 델레오는 각각의 오메가와 결합을 해서 아가포, 포이오, 델로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축된 자리에 서컴플렉스가 남게 됩니다. 그럼 이 표를 다 외워야 할까요? 자, 표의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쉽게 외워지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아가파오처럼 알파로 끝났을 경우를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예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외는 항상 외우셔야 합니다. 엡실론 플러스 엡실론은 A2, 오미크론 플러스 오미크론은 O, 엡실론 플러스 오미클론이나 오미클론 플러스 엡실론은 O, 오미클론 플러스 A는 OE, 오미클론 플러스 의 장모음도 OE라는 이 예외는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외에 이어서 법칙들이 있습니다. O 우선의 법칙, 오미크론이나 오메가 플러스 다음에 X 또는 X 플러스 오미크론이나 오메가일 경우는 오메가가 됩니다. 앞 우선의 법칙은 알파, 엡실론, 에타 중 둘이 단축 시 앞모음이 장모음이 됩니다. 앞 생략의 법칙 x 플러스 xy는 xy, 뒤 생략의 법칙 x 플러스 yz는 xy라는 이 법칙을 가지고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인칭 단수 아가파 플러스 오메가는 아가포가 되는데 O 우선의 법칙으로 오미크론이나 오메가 플러스 그 다음에 모음, 여기서는 알파죠. 또는 모음 플러스 오미크론 또는 오메가일 경우는 오메가가 되는 O 우선의 법칙입니다. 2인칭과 3인칭 단수는 앞 우선의 법칙으로 여기서는 알파와 엡실론이 둘이 단축되었을 때 앞에 모음이 장모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만 남고 뒤에 있는 이오타가 하기법이 돼서 아스, 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복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칭 복수 아가파 플러스 오멘은 아가포멘이 됩니다. 5 우선의 법칙이죠.
오미크론 또는 오메가 플러스 알파이거나 알파 플러스 오미크론 또는 오메가일 경우는 5우선이 됩니다. 2인칭 복수 아가파 플러스 에테는 아가파테가 됩니다. 자, 이는 아부선의 법칙. 알파와 엡실론 중 둘이 단축 시 앞모음이 장모음. 그래서 알파만 남습니다. 뒤에 타우와 엡실론이 결합이 돼서 아테가 됩니다. 자, 3인칭 복수 아가파 플러스 우신은 아가포신이 됩니다. 이는 뒤생략의 법칙인데 뒤생략의 법칙은 x 플러스 yz 즉 알파 플러스 5우는 맨 마지막에 윕실론이 생략이 돼서 xy만 남습니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오메가가 되는 것인데 이는 또 다시 5우선의 법칙이 되기 때문에 5신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번에는 엡실론으로 끝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예외의 법칙은 그대로 적용이 되고 법칙 또한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인칭 단수 필레 플러스 오메가는 5우선의 법칙, 즉 오미크론 또는 오메가 플러스 엡실론 또는 엡실론 플러스 오미크론 또는 오메가일 경우는 오메가가 됩니다. 자, 2번과 3번은 앞생략의 법칙입니다. 앞생략의 법칙은 x 플러스 xy일 경우는 xy, 즉 엡실론이 두 번 쓰이게 되었죠. 그래서 엡실론이 하나가 줄기 때문에 필레이스, 필레이가 됩니다. 자, 원래 변화는 동사의 변화와 같지만 단축이 되었다는 표시가 있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1인칭 복수입니다. 필레 플러스 오맨일 경우는 우맨이 되는데 이는 예외입니다. 엡실론 플러스 오미클론 또는 오미클론 플러스 엡실론은 오우가 되기 때문에 우맨이 됩니다. 자, 2인칭 복수도 엡실론 플러스 엡실론은 A2가 되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에이테가 됩니다. 마지막 3인칭 복수는 뒤생략의 법칙입니다. 뒤생략의 법칙은 x 플러스 yz 즉 엡실론 플러스 5우가 될 경우는 윕실론이 사라져서 엡실론 플러스 오미크론이 남는데 이 경우는 또 예외가 돼서 다시 우가 돼서 결론적으로는 우신이 됩니다. 약간 헷갈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미크론으로 끝나는 동사일 경우입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예외와 법칙이 적용됩니다. 자, 예상하셨겠지만 1인칭 단수는 5우선의 법칙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필로가 됩니다. 자, 2인칭과 3인칭은 다 예외입니다. 오미크론 플러스 A2 그래서 이거는 O2가 됩니다. 그래서 오이스
52로 변하게 됩니다. 자, 1인칭 복수는 동일하게 예외입니다. 오미크론 플러스 오미크론은 오우가 돼서 우맨이 됩니다. 자, 2인칭 복수도 예외입니다. 오미크론 플러스 엡실론은 우가 돼서 우태가 됩니다. 자, 마지막 3인칭 복수는 앞 생략의 법칙으로 x 플러스 xy는 xy가 됩니다. 자, 오미크론 플러스 오미크론 윕실론이기 때문에 같은 오미크론 하나만 제거가 돼서 우가 돼서 우신이 됩니다. 자, 이렇게 법칙을 이용하시면 조금 더 쉽게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디퍼넌트 동사의 단축도 있겠죠. 기억해 두시고요. 합성 동사의 단축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이번에는 미완료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설법 현재는 우리가 몇 차례 다루었으니 미완료의 정의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완료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계속적인 동작 혹은 반복된 동작을 나타내는 시상입니다. 미완료는 직설법에만 존재합니다. 현재는 시간과 상을 모두 표현했지만 과거는 단순 발생, 1, 2 과거는 뭐뭐 했다. 계속 반복의 의미를 표현하는 미완료 과거는 뭐뭐 하고 있었다, 뭐뭐 하곤 했다, 뭐뭐 하기 시작했다로 해석합니다. 자, 그럼 미완료의 형태론 동일하게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미 형태론을 배웠습니다. 루어 동사를 통해서 접두 모음과 또 어미의 변화를 공부하면 됐지만 여기서도 그 외에 다른 현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부분들이 바로 미완료입니다. 동일하지만 자, 우리가 배웠던 모양과 다릅니다. 그 이유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완료도 동일하게 단축 동사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현재와 미완료에서는 단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 에, 오 중에서 알파에 해당하는 미완료 동사 능동태, 중간태, 수동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예외가 있고 법칙이 있습니다. 자, 1인칭 단수는 오미크론 플러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5우선의 법칙으로 온이 됩니다. 자, 2인칭, 3인칭 단수는 앞 우선의 법칙입니다. 즉, 알파, 엡실론, 에타 중 둘이 단축 시, 자, 여기서 알파와 엡실론이죠. 앞모음이 장모음, 즉 엡실론 대신 알파를 써서 아스, 아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자, 1인칭 복수 알파 플러스 오메가 5우선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맨이 됩니다. 자, 2인칭 복수는 앞 우선의 법칙 알파 플러스 엡실론 둘 중에 단축 시 앞모음이 장모음, 그래서 아태가 되고, 자, 마지막은 3인칭 복수는 1인칭 단수와 같기 때문에 5우선의 법칙이 적용돼서
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중간태와 수동태의 모양을 보겠습니다. 자, 예외와 법칙이 있습니다. 자, 1인칭 단수 알파와 오미크론이 결합되기 때문에 오우선의 법칙 오맨이 되고요. 자, 2인칭 단수는 뒤생략의 법칙 x, y, z 즉 알파와 우가 결합됐을 때 z인 윕실론이 생략이 되고 알파와 오미크론만 남아서 O 우선의 법칙이 되기 때문에 O가 됩니다. 좀 어렵습니다. 자, 3인칭 단수는 앞 우선의 법칙, 즉 알파와 엡실론 중 둘이 단축 시에 앞모음이 장모음 알파가 되기 때문에 아토가 됩니다. 자, 1인칭 복수는 O 우선의 법칙 알파 플러스 오미크론은 오메가가 됩니다. 오메따. 자, 2인칭 복수는 앞 우선의 법칙이죠. 알파와 엡실론이 결합되기 때문에 앞에 알파가 남아서 S대. 마지막 3인칭 복수는 O 우선의 법칙 알파와 오미크론이 결합돼서 오메가가 돼서 온토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티마오라는 동사를 가지고 미완료, 능동태, 중간태, 수동태를 한꺼번에 다루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때 나는 율법 없이 살고 있었다. 살곤 했다. 살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코리스 부사 접속사는 속격을 취해서 뭐뭐 없이로 해석합니다. 자오는 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접두모음 알파로 끝나기 때문에 단축 동사죠. 근데 미완료이기 때문에 온이 됩니다. 온 모양은 1인칭 단수도 될 수 있고 3인칭 복수도 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1인칭 단수로 쓰였습니다. 예, 미완료는 직설법 현재와 마찬가지로 단축 모음이 적용이 됩니다. 그 외에는 또 어떤 현상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접두 모음입니다. 자, 접두 모음은 그냥 엡실론을 붙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주로 자음일 때 엡실론을 붙이고 뒤에는 어미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나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흐립토라는 동사는 자음이지만 로를 한 번 더 써주고 그 앞에 엡실론을 붙여줍니다. 자, 그리고 단모음일 때와 장모음일 때가 다릅니다. 자, 단모음일 때 알파 엡실론은 에따로 변하고 오미크론은 오메가로 에따는 에따, 이오따는 이오따, 윕실론은 윕실론, 오메가는 오메가로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쿠온은 에쿠온, 에스티온은 에스티온, 그 다음에 오페일론은 오페일론. 자, 이번에 이오타로 끝나죠. 이스큐온은 이스큐온.
이렇게 변합니다. 이번엔 이중 모음입니다. I는 아가 A로 변하죠. 그리고 이오타. A는 A가 A로 그냥 쓰이거나 엡실론으로 변해서 이오타. 아우는 에우. 또 에우는 에우 그냥 쓰이든지 아니면 길어져서 에우. 오이는 장모음 오로 변해서 이오타. 이렇게 변합니다. 자, 그래서 아이로는 에론 좀 어렵죠. 이오타가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 아욱산호는 알파가 엡실론으로. 휴리스코는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습니다. 장음 에로 변하거나 아니면 그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증거를 찾고 있었고 그들이 발견하지 못했다입니다. 둘 다 미완료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테오, 두 번째는 휴리스코입니다. 자, 저 제테오는 단축이 됐기 때문에 운이 된 것입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미완료 또 뭐가 있을까요? 디퍼넌트 동사입니다. 디퍼넌트 동사는 오마이로 시작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뭐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디퍼넌트에도 단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온 동사들은 단축 동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엡실론을 붙여주거나 엡실론인 에르코마이 같은 경우는 장음으로, 또 아스파조마이 같은 경우도 에스파조멘 이렇게 변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향하여 가고 말하고 있었다. 기뻐하라 유대인들의 왕이여. 그리고 그들의 손바닥으로 때리고 있었다입니다. 시제를 잘 살려 해석하면 훨씬 더 상황이 잘 묘사됩니다. 앞에 동사는 에르코마이의 디퍼넌트 동사네요. 별로 어렵 것이 없죠. 앞에 엡실론을 에오타로 길게, 어미는 중간 수동태의 변화, 뒤에는 레고 동사입니다. 자, 앞에 엡실론, 뒤에 어미 이렇습니다. 자,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예, 합성 동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로 전치사에 해당하는 아포에서 오미크론이 떨어져 나가고 거기에 엡실론을 붙여주고 뒤에 또 어미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나 페리, 프로 같은 경우는 예외가 돼서 그대로 써준 다음에 엡실론을 붙여줍니다. 자, 이 세 번째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자, 기본형일 때는 이게 그냥 일반 동사처럼 보여서 잘 모르겠지만 미완료가 됐을 때는 이게 전치사 플러스 동사였구나, 합성 동사였구나 라고 알 수 있는 희한한 모양이 됩니다. 엠발로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전치사 엔 플러스 발로입니다. 그러나 의문 현상 때문에 엠발로가 되는 거죠. 그러나 미완료가 될 때 엔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접두모음 엡실론을 붙이고 마지막에 어미를 붙입니다. 아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쉰 플러스 람바노입니다. 동일하게 쉰 플러스 접두모음 어간 그 다음에 어미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자, 이번에 또 합성 동사 에크, 페로 이렇게 되는 건데 에크는 엑스로 변화된다는 거 이미 배웠었죠.
그러나 에이스 플러스 휘페르는 그냥 그 다음에 엡실론을 붙이면 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6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말했다. 여기서 쓰인 동사는 쉴랄레오, 전치사 쉰 플러스 랄레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형을 봤을 때는 이게 합성 동사라고 좀 구분하기 어렵겠죠. 뿐만 아니라 뒤에는 또 에오가 돼서 단축 동사이기 때문에 운으로 변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미래입니다. 미래는 뭐뭐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례들이 있습니다. 예견적, 진행적, 명령적, 토의적 미래. 그러나 여기서는 그 뜻이 아주 다르지 않기에 자세한 것은 헬라어 중급에서 다루겠습니다. 이번에는 미래. 자, 미래의 경우부터는 단축 동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그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접두 모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신경 쓸 것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또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의문 현상들이 생깁니다. 자, 저번 시간에 봤던 문장들인데요. 자, 미래가 되는 동사들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동사들 또한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문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어미 앞에 능동태와 중간태는 시그마를, 또 수동태는 때, 에타, 시그마를 넣으면 됩니다. 자, 우리가 디포넌트 동사를 배웠는데요. 여기서는 반디포, 완전 디포넌트 동사가 무엇인지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노마이는 현재일 때 기노마이고요. 미래일 때는 이렇게 스가 들어가고 오마이가 가면 되겠죠. 어간이 다른 것은 불규칙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반디포넌트 동사는 현재일 때는 이렇게 기노스코 오로 끝나지만 미래일 때는 자, 오마이가 됩니다. 물론 어간이 다른 것은 불규칙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완전 디퍼넌트 동사는 모든 시제에서 디퍼넌트인 동사, 반디퍼넌트 동사는 일정 시제에서 디퍼넌트인 동사를 말합니다. 자, 디퍼넌트 동사 중간 형태가 아닌 수동태도 취하는 디퍼넌트 동사가 있습니다. 자, 아포크리노마이는 디퍼넌트 동사죠. 그런데 우리가 디퍼넌트 동사는 중간 수동태 형태를 취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수동의 형태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테타, 에타, 시그마가 들어간 수동의 형태를 취하지만 뜻은 능동이라는 거.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그때 그가 대답할 것이다 말하면서 shall he answer입니다. 조금 전에 배운 아포크리노마이 대답하다의 디퍼넌트 동사가 수동태 형태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해석은 능동 이렇게 디퍼넌트가 수동 모양도 취하거나 반디포, 완전디포 이렇게 변하기도 합니다. 아포크리노마이는 일과거에서도 수동태 모양을 많이 취하는 중요한 동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유음을 배워야 합니다. 자, 이 미래에서는 유음 때문에 또 음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자, 유음 동사란 끝이 람다, 미, 니, 로로 끝나는 동사를 말합니다. 유음은 부드럽다는 말입니다. 물 흐르듯이 이러한 동사들은 특히 일과거 등에 쓰이는 시그마를 만나게 되면 그 음이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유음 동사의 형태를 보겠습니다. 유음 동사 직설법 현재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에이세이, 오멘, 에테, 우신 그대로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나 미래일 경우는 그 가운데 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에이세이, 우멘, 에이테, 우신이 됩니다. 그래서 유음 동사의 미래 어미는 능동태 현재와 같았지만 여기서는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옆에는 미음 동사의 일과거입니다. 앞에 접두모음을 붙이고 자 스가 들어가야 하는데 뉘 때문에 탈락돼서 아스엔 아멘 아테 안만 보입니다. 일과거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어미가 자 이번에는 단축 동사의 현재인데요. 이미 배웠죠. 필레오 엡실론이 있는 그리고 단축이 되는 이 형태를 보니까 유음 동사와 같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유음 동사의 미래는 스가 아니라 엡실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왜냐면 단축 동사의 현재와 같은 형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유음 동사의 일과거는 자, 싸가 아니라 아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자, 그리고 이오타 같은 경우가 이렇게 없다가 생기거나 생겼었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매노 같은 경우 일과거에 이오타가 생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엡실론이 아니라 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합니다. 자, 이오타인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자, 아가 에로 변하고 그죠? 그러나 일과거일 때 이오타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에게이로 같은 경우는 유음일 때 이오타가 보이지 않다가 또 유음 동사 일과거일 때는 이오타가 나타나는 이런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오타가 사라지고 두 번째는 다시 나타나는 경우. 또 람다의 경우입니다. 아포스텔로 같은 경우는 자, 유음 동사일 때는 람다가 하나 사라지죠. 그리고 유음 일동사 일과거일 때는 이오타가 생깁니다. 발로 같은 경우는 람다가 하나 사라지고 유음일 때 여기서는 또 이오타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동사마다 기본적인 시제 어근이 6개가 있는데 그 6가지 시제 어근만 알면 그 밖의 모든 변화는 그것을 기초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미완료가 추가되었습니다. 책마다 조금씩 다른데 최근 경향은 유음동사표와 불규칙 동사표에 어근 6개를 기본으로 하고 미완료도 추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빈칸은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빈칸을 둡니다. 제가 유음동사표에서 몇 개 동사만 가져와 봤습니다. 아까 발로가 일과거 어간이
아가 아니라 on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 표에서 그렇습니다. 이처럼 유음동사의 법칙보다는 이 과거의 법칙을 따르기도 합니다. 유음동사와 불규칙 동사는 이렇게 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한 번쯤 이 표를 통해서 어떻게 음들이 변하는지를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유음동사와 불규칙 동사는 불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입니다. 사울이 땅으로부터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수동태죠. 자, 이 동사는 뭘까요? 에게이로 유음 동사네요. 앞에 접두 모음 엡실론이 길어져 에타, 이오타, 생략 이렇게 된 거죠.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는 이걸로 음은 현상이 끝일까요? 자, 또 있습니다. 바로 어미 앞에 있는 시그마와 테타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를 폐쇄음 정사각형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자, 좀 어렵죠. 순음, 구개음, 치찰음이 앞에 있을 때 의문 현상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블레포 같이 앞에 순음이 있을 경우 푸시로 변하고, 자, 악어처럼 또 구개음이 있을 경우 크시로 변하고, 밥디조처럼 치차름일 경우 자, 그것이 사라지고 스만 남아서 밥티소 이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또 다 외워야 할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스오, 푸시오, 크시오, 스오마이, 푸시오마이, 크시오마이. 자, 이렇게 끝이 난다면 여러분이 미래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 앞에처럼 에코, 어간이 너무 짧아버리면 어간 자체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큐리에오 같이 어간이 길다면 뒤에 소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때타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현상이죠. 동일하게 순음, 구개음, 지찰음과 때타가 만났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자, 디다스코 같은 경우 여기서는 구개음이죠. 그리고 독사조 같은 경우는 치찰음, 그 다음에 펜포 같은 경우는 순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자, 치찰음 같은 경우는 스가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자, 동일하게 B, 키, 스 플러스 데에스 플러스 오마이 형태가 오면 미래 수동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악어처럼 어간이 짧으면
어간 자체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뒷부분이 길기 때문에 미래의 수동임은 알 수 있습니다. 디다스코 같은 경우 어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뒤의 형태를 봐서 수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그리고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부를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백성들을 그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 두 개의 미래 직설법이 쓰였는데요. 첫 번째는 칼레오, 두 번째는 소조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칼레오는 단축 동사네요. 하지만 여기선 스 때문에 단축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도 동일하게 칼레오는 조금 길기 때문에 쉽게 보이지만 제테오 같은 경우는 짧아지기 때문에 어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입니다. 케루소 선포하다라는 동사 안에 시그마 두 개가 연속 있으니까 키로 바뀝니다. 그리고 수동태 모습 테스 그리고 어미 수동 3인칭 단수. 자, 한 가지 현상이 더 있습니다. 자, 장음화 현상인데요. 자, 이 또한 단축 동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단축 동사는 미래에서는 단축되지 않는 특징이 있죠. 그러나 이렇게 미래와 일과거, 현재, 중간태, 수동태일 경우 시그마 또는 테타 앞에 있는 알파와 엡실론은 에따로, 오미크론은 오메가 장모음으로 변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포이에요 동사가 두 번 쓰였는데요. 그도 할 것이다.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에 쓰였습니다. 자, 포이에오 단축 동사지만 미래에서는 쓰이지 않죠. 그러나 이 엡실론이 에따로 길게 길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장음화 현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